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눠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개념 설명은 끝난 상태고, 자, 그럼 표본 공간에서의 S라는 거, 전체 집합 S라고 두기도 하는데,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아예 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실마리가 있는 그런 사건들에 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거.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걸어? A가 일어났을 그런 확률이라고 가정하에 조건이 붙는 거죠. 네, 그래서 B가 이렇게 뭐라 그러냐, 끼워 팔기라 그러나 예전에. 그래서 이거 살면은 그 뭐 이렇게 뭐 냄비를 사면은 주방 가위를 뭐 이렇게 끼워서 판다. 그래서 사실 가위 필요 없는데 가스라이팅 오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그런 홈쇼핑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는 필요도 없는데 가위에 눈이 혹해서 냄비도 필요 없는데 사버리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끼워 팔기 생각해서 A가 일어났을 그런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거,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된 건 뭐예요? B죠. 그러니까 냄비하고 가위를 끼워 판다. 근데 가위는 10,000원이야. 근데 냄비만 샀을 경우는 100,000원이야. 근데 냄비만 사면은 105,000원인데 가위를 사면 110,000원에 주는 거야.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큰 가격을 차지하는 게 B라고 얘기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이거는 P, A 기분 B라고 읽지만요. 예, 그래서 확률과 통계 그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거를 읽는 거에 대해서 B바 A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거에 대해서 막 좀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B바 A입니까? PBA 그래서 파리바게트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식은 이렇습니다. A 기분 B인데 PA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읽는다. 그럼 PA는 항상 0보다 크다. 무조건 0보다 크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은 그럼 반대로 되겠죠. 그쵸? 반대로 되겠죠.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가위인 거죠. 이게 냄비인 거고, 그치? 그래서 둘이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요, 가위가 10,000원이면, 그러면 가위를 사시면 냄비 100,000원 들으니까 가격이 냄비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뭐 어쨌든지 간에 냄비가 더 큰 거 메인 아닙니까? 얘기하면은 저는 아까 그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도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바로 해야 되겠지만,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가위 10개랑 가위 10개를 파는데 냄비가 겁나 좋은 거야. 프라이팬이라고 하자. 프라이팬 겁나 좋은 거, 이건 10,000원이야. 그런 식인 거죠. 응?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런 우둔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구멍이 많은 예를 들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저한테 혼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드는 걸 볼게요. 좀 뭐 남자 B, 여자는, 자, 좀 요새는 페미니즘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아닌 것을 여자라고 얘기한다 이러면은 또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로 보지 맙시다. 일단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그런 성 균형에서 남자가 아닌 것은 여자다.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된 거고요. 한국인이다, 외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닌 것은 외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니고 외계인일 수도 있고 멍멍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리 가세요, 그런 분들. 예,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딱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캐캐 묵은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그거를 좀 봐야 되니까, 거기서 그런 상식은 조금 벗어나는 거는 생각하지 않기로 해. 그래서 선생님 좀 여담을 조금 한다면, 수능을요, 사실 그렇게 수능이라는 거가 좀 창의력을 조금 기반으로 한 친구들을 조금 많이 인재를 찾고 싶어서 만든 그런 문제 시험이긴 하지만요. SAT잖아요. 그쵸? 수학 능력 시험. 수학의 받을 수, 공부학. 그래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는 건데, 미국
수능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 근데 주입식 교육에 참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예체능 같이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자기소개서랑 이런 거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창의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 수능 문제를 좀 이상하게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뭐 막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해 줄 테지만 아무튼 딴 생각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딱 일단 요것만 일단 외우자.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개를 얘기했을 때 뭐 이런 표를 잠깐 얘기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교집합에서 뭘 나눈다? A 조건부 확률 그거를 나누게 되면 13분의 8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이 채널에 올라오는 개념 원리, 개념 설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요. 전부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이 일단 정리할 수 있게끔 복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짧게 끊고 가거든요. 필수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식? 같은 식으로 접근하되 깊게 들어가야죠. 다른 식이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나와요. 아까까지 덧셈 정리했죠. 근데 이제 곱셈 정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A나 B나 모두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라는 가정하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시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라 이 얘기죠. A의 교집합 B인데 이럴 때는 PA, P, A 기분 B, PB, P, B 기분 A 인데 요때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다 똑같다.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고 말고요. 그쵸? 0이 아닌 두 사건의 A, B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게 다 똑같아. 그러면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 필수 예제까지 해서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끊으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자, 지금 녹화가 지금 7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예제를 조금 더 보고 한 4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더 보고 그리고 테이프를 이제 좀 끊을게요. 예, 테이프이 아니고 영상을 끊을게요. 두 개로 나눠서 조건부 확률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PA는 5분의 2, PB는 2분의 1, 뭐 이렇다. 그리고 뭐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자, 1번만 볼 겁니다. 자, PA 기분 B라는 것은 저 공식에 의해서 자, 지금 다음과 같은 어떤 지금 공식을 적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공식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그쵸? 네,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이제 C가 나가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을 여집합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고 이래서 그 합집합을 뺀 것과 같다. 이것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는 일단은 PA와 PA 교집합 B를 구한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조건부 확률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 B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A 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중간에 지금 안경 쓴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A 학급, B 학급, 안경 쓴. 아까 우리 지금 예를 들었던 남자, 여자 B, B의 여집합, A, A의 여집합 이거 문제죠. 그죠? 한번 봅시다. 임의로 뽑은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의 사건을 A라고 두고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생일 경우 안경 쓴 아이여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가 뭐이겠어요, 얘들아? 뒤에 오는 사건인 거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게 A 사건이니까 모체가 되는, 조건이 되는 그런 확률이라고 두자. 모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좋다. 그렇게 합시다. A학급 학생인 것을 B라고 둔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했죠. 그쵸? 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건 확률,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A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이 어렵긴 한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뭐이었을 때 뭐뭐일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경을 썼을 때.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곱셈 정리 나옵니다.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럼 전체 10개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 2개가 모두, 자, 여기 이거 꺼낸 공은 다시 안 넣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2개가 모두 흰 공일 거니까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거를 A, 두 번째 나오는 거를 B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5분의 3. 두 번째 나왔을 때는 하나 줄여서 9개. 그래서 5.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조건부 확률 갔는데요. 구하는 확률은, 그래서 요거 이미 구했기 때문에 9분의 5고, 그래서 뭐 PA가 뭐였어요? 흰공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2개 모두 다 흰공이니까 하나가 먼저 흰공일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뽑은 거가 또 흰공일 확률이니까 그 2개를 곱해주는 거다. 좀 접근 방법이 선생님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세요. 선생님 왜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분의 6이잖아요. 10개 공 중에 6개. 나 하나 뽑았으니까 그 나머지 하나 빠졌으니까 9개고, 거기서 하나 빠졌으니까 5가 되는 거죠. 아, 저 미안합니다. 강아지가 심기가 불편한가 봐요. 지금 마지막 한 장 남겼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지금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P2라고 합니다. 이런 건 못 봤는데. 키포인트 먼저 볼게요. 두 사건 A, 2에 대해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P2는 A 교집합 2 더하기 A 여집합 2의 교집합이다. A2에 대해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래.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안 내릴 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다. 중학교식으로 한다면은 그냥 뭐 금방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줄로 알아요. 네, 근데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인데 안 내릴 거는 그럼 뭐 60%라는 거죠.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내릴 걸 A, 비가 내릴 확률이 41대, 이게 조건부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매진될 확률은 일단 5분의 4, 5분의 2, P, A 기분 2니까 2분의 1인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공식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구했기 때문에 A랑 곱하게 되면 5분의 1입니다. 근데 B 내리지 않고 매진될 확률, 이것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5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해서 5분의 2인데, 그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죠. 네? 그쵸? 매진될 확률을 다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접근해라 이 얘기요. 별거 아니에요. 2라는 것은 어떤 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내리거나 내리지 않더라도 매진될 확률, 매진을 2라고 하는 거죠. 자,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다시 선생님 지금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매진될 확률 2라고 놓는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끊고 나머지 더 보겠습니다.